질의를 시작하기 전에요. 워낙 증인 참고인들이 많으시니까 저는 아마 중간에 다 못할 수도 있지만 일단 박백범 교수님께도 마이크를 좀 가져다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광주 교육감님 그리고 경상남도 교육감님 이렇게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이크에서 마이크로 전달되는 사이는 시간을 계산하지 말아 주십시오. 네, 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게 디지털 교과서 자체를 반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업이 다 그만한 의미가 있는데 그걸 못하거나 선택되는 이유는 예산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모든 사업이 다 효과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얻는 효과가 제대로 되냐 이거가 판단이 돼야 되는데 지금 디지털 교과서는 그게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 기재부가 저희가 공문을 주고받았냐 물어봤더니 단 한 번도 공문을 주고받은 적이 없대요. 왜냐? 재정은 전부 지방에서 부담할 거기 때문에 여기 교육감님들이 지방 교부금으로 그게 여기에 맹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전에 다 고민이 돼야죠. 그런데 처음에 22년 10월 달에 저 청문회 때요. 강덕구 의원님의 질의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I 교육도 보조 개념이야죠? 맞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2022년 10월에 청문회 때 한 얘기예요. 네. 그래서 국정과제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법안 개정을 해야 되는데 개정 법안도 없었죠. 그러니까 반대를 막기 위해서 시행령 정치를 또 하십니다. 교과서 법안을 정비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2023년에 시행령을 개정을 해요. 맞죠? 10월 17일에. 그래가지고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여기서 어떤 게 있냐라고 추정하는 거는 자 일반 기업에서 이게 수지가 안 담으면 이걸 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개발하려면 엄청 들어요. 장관님은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기업들이 막 물어보니까 이게 돈이 안 나옵니다. 이거는 의무화를 해서 다 뭐 몇 조씩 넣어야 이걸 개발할 이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당연히 보조로 해야 되는데 보조로 하면 그런 기업들이 여기에 돈을 투자해서 개발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국정과제에도 없는 것을 그저 장관님이 좋아하는 이 의제인데 이거를 이렇게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교과서라는 법적 지위를 딱 얹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아까 어느 선생님이 나오셔도 얘기했잖아요. 실질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저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연수교육이란 미명하에 벌써 3,800억이 들어갔고요. 우리가 그 추계를 해보면 지금 4년 정도 예상을 한 그걸로 6조 원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이게 다 지방 재정에서 들어가요. 그런데 저는 광주시 교육감님께도 여쭤보고 경상남도 교육감님께도 여쭤봅니다. 우리가 이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정말 부작용이 없는지 정말 이게 실익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천천히 하자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무작정 실질 교과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엄청난 보완 요점이 많은데 의무화하자는 거예요. 교과서로. 교육감님 그래서 반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 과정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는지 실제로 그 재정을 부담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권한을 인정받고 이 도입에 관여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왜 반대하시는지. 먼저 그러면 교육감님. 예.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구독료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산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AIDT 개발하게 되면 교과서로 사용하면 무료로 사용되어진다라고 해서 저는 교육부가 별도의 구독료를 저희들에게 내려줄 줄 알았더니 그 뒤에 들리는 바로는 구독료는 교육부가 내린 게 아니라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우리 광주광역시 교육청 예산으로 이것을 대체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고맙게도 그 AIDT 관련되어진 교사 연수 관련해서는 김진표 장관님께서 그 관련 비용을 저희 지방재정교부금에서 일부 활용하셔서 다시 저희들에게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52억 이 연수비를 받아서 1년 내내 이 교사 연수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독료 관련해서는 지방재정교부금법으로 대처한다라고 한다면 저희 재정이 열악한 저희 이 교육청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교육부한테 선처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재부의 입장이 명확합니다. 예, 저희들 서책형 교과서의 가격이 어느 정도나 되냐고 물었더니 평균 권당 10,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AIDT가 뭐 우리 주장은 3만 원 이야기도 합니다만 업체의 입장은 뭐 9만 원에서 12만 원 이런 수준이니까 10배로 비쌀 수밖에 없는 책인데 저희들로서는 이런 그 어떤 부담을 지방교육 재정으로 감당을 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생각을 하고 준비가 되는 과정에서 교육감 협의회하고 교육부하고가 일정하게 뭐 협의도 하고 타협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이 교과서가 지나치게 이제 교육부에서 시안을 정해놓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이 된 데 대해서는 어떤 교육감으로서 교육 자치의 입장에서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육감님께 마저 묻는데 저희 무상교육도 지금 그 재의결 요청 받았습니다. 당연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재정 부담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경남의 경우에 고교 무상교육이 1,20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반인 600억 원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왔는데 이것도 1,200억 원 다를 우리가 부담을 한다면 이것도 재정 압박에 힘이 들 수밖에 없고 유보 통합까지 여기에 더 얻는다면 저희들은 경남의 경우만 해도 뭐 6천억에서 8천억 정도의 재정 부담이 소요가 되는데 이거 과연 얼마만큼 정부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줄지도 확인이 안 된 마당에 지금 저희들 지방교육 재정이 상당히 위기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학교 시설들 뭐 개선하고 이런 것들 다 못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60% 정도입니다. 그나마 한 4, 5년 전에 저희들 재정에 좀 여유가 있어서 기금을 적립해 놓은 것을 가지고 지금 씁니다만 저희들 이런 우리들끼리 모이면 이런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60% 인건비만 줘도 학교는 돌아간다. 그러나 교육이 지금의 시대에 다양한 소프트웨어나 여러 가지 기계 기구를 활용하는 이런 것에서 그냥 이렇게까지 예산을 목을 죄는 것은 과연 교육에 대한 의지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들은 참담합니다. 그 박백범 참고인께 여쭤보면 증인이신가요? 여쭤봅니다. 실제로 코로나가 있었고 그 국면에 어쨌든 온라인 수업을 하고 디지털 교과서 형식으로 뭔가를 보조 교재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게 지금의 여기까지 연결돼 있고 늘 그렇게 했지 않냐? 너네 됐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비용 차원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그 비용 차원에서 그때는 얼마 들였고 지금은 얼마가 드는데 이 정도의 돈을 들인다면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그때 디지털 교과서와 지금의 AI 디지털 교과서의 차이나 그리고 그렇게 효과가 어마어마한지 지금 연수 금액도 지금 뭐 1조 원, 앞으로도 한 6조 원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똑같은 디지털 교과서는 용어를 썼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3년 교과형 도서에 관한 규정이 바뀌면서 지난 정부에서 썼던 디지털 교과서라는 용어하고 지금 쓰는 디지털 교과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됐습니다. 지난번 전체회에서 강경숙 의원님께서 그 과거에 썼던 서책형 교과서의 보조자료로서 전자저작물의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차이점은 한 세 가지 측면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법규적 실체적 개념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또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하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증언을 하셨습니다만
정보인권 문제, 데이터 주권의 문제, 공공성의 측면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교과서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건가, 교육 철학에 있어서 차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선진국은 국가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개략적인 교육과정만 있고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수업 주권을 가지고 그 학교 교실 수업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 즉 교과서도 국정보다는 거민정으로, 거민정보다는 자유발행제로 점차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게 학자들의 주장이고 또 정부의 방침도 지난 정부에 그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 AIDT라는 게 교과서로서 다시 강행이 된다고 했을 때 시대적인 조류나 정부의 방침과 역진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학교 현장에서 무슨 일이 생길 건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도 서책형 교과서를 쓰는 학교도 선생님들은 그 교과서 그대로 안 합니다. 자료를 다시 재구성하고 여러 자료를 그 도입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교육과정을 구성해서 교사학습 활동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조금 그런데 정리를 해주시죠. 그냥 줄이겠습니다. 네, 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거를 교과서로 법적으로 묶어놓을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교육 자료로서 제공을 하고 활용도가 높아지고 이게 유용성이 높다고 한다면 선생님들이 자연스럽게 사용을 많이 하게 될 거고 그러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마지막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경수 의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장관님이 AIDT는 새로운 길이고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여나가면서 예산을 아껴나가면서 실수를 검증해가면서 실수를 줄여나가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비용, 학생들한테는 무료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수조 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다 똑같은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문제들이 배제된 채로 이렇게 각행되는 건 반대라고 얘기하고. 네, 진선미님 수고하셨고요. 광주교육감님, 예. 지금 고교 무상교육 AIDT에 대한 재정 부담을 광주교육청에 전담하면 감당하실 수 있어요? 살림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AIDT 교과서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명확히 못 하십니까? 거기는 광주교육감께서 제가 볼 때는 입장을 아주 모호하게 하신다고 그래요. 찬성과 반대 둘만 기재하도록 와서 아니 근데 재정이 이미 예. 기재부가 아니, 재정에 그래서 대해서 예스냐- 교육청에다 전담한다는 것이 확실하면 그거에 대한 그것도 광주 학부모들과 학생과 교사를 위해서 교육감이 광주의 민의를 전달하는 것이 교육감의 역할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못하셨어요? 찬성 반대 두 개만 쓰라고 그래서 못 썼습니다. 앞으로 확실해 주시고요. 우리 예, 그 이주호증인께서도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답을 우리 좀 써달라고 했으면 잠깐만요. 답을 쓸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교육감님들은 모든 지역의 초중고를 다 담당하시는 현장의 감독관들이세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내각에서 고교 무상 교육 지도교육청에 다 전담하고 AIDT까지 전담하면 어떤 교육청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